시작 전부터 그리고 중간중간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가장 큰 궁금증을 모으고 있는 이슈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바로 김종민 감독 소식인데요. 일단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배구팬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일단 현재까지 발표가 된 건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징계를 요구했죠. 요구한 상태죠. 네. 네. 한국배구연맹에다가 김종민 감독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상황이고 네. 코보는 지금 한 8월 넷째 주에 지금 상벌위를 열 예정입니다. 네. 지금 상벌위 위원들 세부 일정 조정을 하고 있어서 아마 넷째 주 무슨 요일에 한다고 이제 조만간 발표가 될 것 같아요. 자, 네. 그러니까 해당 코치가 이제 문제 제기를 함으로써 이 사건이 수면 위로 오르게 됐고 이렇게 해서 이 김종민 감독의 이제 사실 확인이 필요한 상황 속에 또 여러 기사들도 나왔고요. 또 이런저런 사실 확인이 된 상황 속에서 일단 스포츠윤리센터에 징계 요구가 나왔고 이에 대해서 이제 한국배구연맹은 또 어떤 조치를 취할지를 저희는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 건데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사실 뭐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죠. 네. 뭐 그 외 코치들의 발언도 있었고 또 기사들에서 나온 이제 기자님들의 취재 내용도 있었고요. 네. 근데 현재까지의 정확한 뭐 팩트 체크만 한번 다시 그러니까 해볼까요? 네. 많은 분들이 최근에 막 기사들이 나오면서 뭐야 징계를 주는 건가라고 약간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이제 요거 정리를 하자면 네. 상황은 김종민 감독이 아시아 쿼터 선발 때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을 했을 때와 달라진 건 없어요. 일단 도로공사 구단도 김종민 감독 그대로 스테이인 거 맞고 한데 왜 이제 이 스포츠윤리센터 얘기가 나왔냐, 이 스포츠윤리센터라는 단체가 고 최숙현 선수 그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걸로 인해서 생겨난 조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피해자들에게 뭐 스포츠 뭐 팀, 뭐 단체 뭐 이런 데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신고가 들어오면 그거에 대한 조사를 하고 해당 뭐 팀이나 연맹 이렇게 좀 이런 문제가 있으니 징계를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권고하는 겁니다. 이게 네. 강제성을 띠지 않아요. 권고를 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번 김종민 감독에 대한 징계도 우리가 신고가 들어와서 조사를 해보니 확인을 해보니 요런 문제들이 있네요. 근데 코보 규정에 요런 문제가 있으면 징계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 코보에서 상벌위를 열어서 징계를 하세요. 그러니까 뭐 강제성이 없어요. 강제성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하세요라고 권고를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약간 뭐 기사의 톤에 따라서 마치 김종민 감독에게 징계가 정해진 것처럼 이제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상황은 4월에 하고 똑같습니다. 김종민 감독은 그때도 그 A 코치와의 갈등 관계에서 본인이 뭐 욕설하고 소리 지르 뭐 이런 거에 리모컨을 던진 것까지는 인정했죠. 인정했습니다. 네. 근데 다만 이제 제가 그 이 사건 처음 불거졌을 때 제가 좀 되게 열심히 파서 제 4월 11일자 기사 한번 읽어봐 주면 거의 뭐 표승주 기사 우리랑 한창 할 때랑 비슷한 기사예요. 네. 아마 제 기사 중에 새빨간 거짓말로 치면 아마 기사 이거 나올 수도 있는데 남정훈 검색하세요. 거짓말. 이렇게 조회수를 올리겠다. 그 제가 이제 김종민 감독이랑도 통화하고 박종희 코치랑도 얘기하고 이호희 백이훈 코치랑도 통화를 하고 정말 좀 다각도로 취재를 해서 그 기사를 썼는데 네. 두 갈등이 뭐 불거진 건 다 아시잖아요. 니콜로바의 좀 아쉬운 기량 두고 갈등이 좀 불거졌는데 그쵸. 근데 시작은 박종희 코치가 김종민 감독이 계속 지시를 불이행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경기를 흥국생명전으로 기억을 하는데 팍 깨지고 나서 이제 둘이 이제 탁 붙었는데 감독님은 좀 야 말 좀 해라 해보자 왜 이렇게 좀 삐딱하냐 해가지고 좀 언쟁이 붙었는데 리모컨을 던진 건 너 맞아봐라 이렇게 던진 게 아니고 하도 말이 안 통하니까 아유 하면서 이렇게 던진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스포츠윤리센터랑 20분을 통화했는데 이렇게 던진 것도 위협이자 폭력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가령 예를 든 게 사귀는 사이 애인 사이에서 남자가 화가 난다고 여자친구가 보는 앞에서 이렇게 던지면은 그거 폭력 아닙니까? 하면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그게 될 건가 싶어가지고 이 두 관계는 이해식을 잘못됐죠.
어쨌든 상하 관계고 뭔가 지시를 하면 따라야 되고 이런 관계인데 지시를 안 따르는 거에 화가 나서 던진 건데 그거를 폭력이라고 볼 수 있나 싶은 것도 있고 그리고 윤리센터가 징계를 요구하면서 내건 그 징계 사유 중 하나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너가 아니면 너나 나나 둘 중 하나 나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게 그게 뭔가 그 사람의 그런 지금은 신분을 뭔가 불안하게 했다 그건데 그 말을 한 건 맞습니다. 제가 그때도 감독님이 저한테 그 말을 했었고 근데 그러고 나서도 내보내지 않았어요. 쭉 같이 가다가 한 달 정도를 더 계속 훈련도 똑같이 업무를 하다가 이제 선수들 사이에서 말이 나온 거예요. 감독님이랑 코치님이랑 뭔가 안 좋다. 그래서 이제 감독님은 이제 그때는 결정을 한 거죠. 근데 업무 배제를 한 거지 팀에서 나가라고 한 건 아닙니다. 심지어 박종희 코치는 올해 4월까지 급여도 받았고 그래서 구단에서 각종 제공하는 복지 혜택도 다 누렸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서 그 스포츠 일스터가 그거를 얘기하잖아요. 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입지를 불안하게 했다. 근데 나가지도 않았는데 왜 그렇게 저는 그래서 스포츠 일센터가 좀 저희가 취재에서 많이 나온 기사들을 위주로 좀 보고 좀 신고인, 그러니까 피해자라 주장하는 박종희 코치의 입장에서는 조금 많이 경도돼서 이번 요구안을 낸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스포츠 윤리센터의 태동이 그렇기 때문에 신고자를 중심으로 이 사건이 구성될 수밖에 없는 거는 맞고, 그다음에 남정원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김종민 감독이 자기가 그러니까 어쨌든 뭐 욕설을 하던 뭐 리모컨을 던지는 거 그 잘못은 잘못을 했죠. 그래서 잘못을 했죠. 그 잘못이 있는 건 맞고 김종민 감독도 그 부분까지는 인정을 하는데 이제 지금 이름이 나왔으니까 그 코치가 주장하는 게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일반 팬들이 아시기에는 이 부분이 제 기억에도 그 4월 달에 김종민 감독이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 이 사건은 동탄경찰서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 5월 내로 조사가 끝난다고 했습니다라고 제가 전달드렸던 것까지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알려드리지 않았는데 그 뒤에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검찰로 넘어갔는데 요건 이제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검찰에서 경찰 재수사를 다시 요구했어요. 왜냐면 검찰이 보기에 이거 경찰의 수사가 이상하다. 미진하다. 다시 해와. 그리고 기소를 하기에는 부족하다. 결정적 증거로 내건 게 약간 허위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저의 기사의 반대편에 쓴 기자가 쓴 증거라서 내는 게 부서진 리모컨 사진 찍어서 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리모컨이 부서지고 바로 버렸기 때문에 그 사진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취재한 바로는 약간은 그 증거가 조작됐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 4월에도 말씀드렸고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스포츠 윤리센터는 징계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건 자기들한테 신고가 들어왔고 그걸 얼마 안에 이 일을 자기네가 회의를 열어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마침 지금인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직 경찰을 조사 중인 거야. 이 사건은 끝나지 않았어. 네. 그렇기 때문에 도로공사, 그러니까 많은 팬분들은 김종민 나가라, 뭐 팀에 뭐 이렇게 문제 있으면 나가라라고 하시는데 이게 아직 누가 어떻게 됐는지가 누가 잘잘못이 있는지가 결론이 나지 않았어. 그래서 제가 코보에도 아직 상황이 이런데 상벌위가 열릴 수 있나요? 라고 얘기했더니 일단 그 스포츠 윤리센터에서도 품위 유지에 대한 부분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도마에 오른 게 문제다. 프로팀의 이제 지도자로서 어쨌든 리모컨을 던지고 이런 일이 수면 위로 불미스러운 올라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프로팀의 감독으로서 뭔가 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타의 모범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문제될 수 있는 거를 이제 자기네들이 상벌위에서 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많은 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상벌위 징계는 낮을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상벌위가 되게 입장이 곤란할 거예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네. 좀 세게 징계를 때리면 그게 뭔가 지금 재수사하고 있는 경찰 수사나 검찰의 이런 처분에도 약간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코보 상벌위는 되게 뭔가 라이트하게 가지 않을까라는 제 예상이고요. 이거 보면은 다 지금 저한테 김종민 감독 팬이라고 하는데
저는 취재해보고 나서 제가 그러니까 입장을 정한 거죠. 왜냐면은 감독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잘못을 했습니다. 폭력적 행위를 한 건 맞는데 그 폭력적 행위를 하게 한 동기 유발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가려서 봐야 되지 않나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공에서 뭐 어쨌든 부기님께서 도공이 머리가 아프겠다 공기업이기 때문에 뭐 이런 댓글 달아주시는데 그래서 도공의 입장은 결론이 날 때까지 우리는 본다. 김종민 감독을 먼저 내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스테이스 코 그냥 우선 기회 가만히 있는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보면 우리가 김종민 감독에게 도공이 당신이 이런 문제가 있었으니까 해고했어. 그랬는데 마지막에 갔는데 김종민 감독 아무런 문제 없이도 결론이 나버려. 네. 이렇게 되면 도로공사는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깨끗하게 뭐 경찰, 뭐 검찰 이렇게 조사가 끝나서 판단이 딱 내려졌을 때까지 자기들은 섣부르게 결정할 수 없다라는 게 도공의 지금 현재 입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뭐 좀 답답할 수도 있지만 팬들은 답답할 수 있지만 현실이 이렇다라는 것도 좀 기다려야 될 것 같다라는 입장입니다. 저기 제임스 보덴님이 왜 김천서가 아니라 동탄서냐? 김종민 감독이 동탄합니다. 주소지가. 네. 그러니까 구단에서는 확실히 이제 조사를 했겠죠. 네. 많이 뭐 선수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코치들의 이야기도 들어봤는데 그것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고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객관적이고 법적인 결과를 그냥 기다리겠다는 입장인 거죠. 그게 가장 정확한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약간 뭐 지금 뭐 팬분들이 뭐 제가 김종민 감독 쪽에 스탠스 쓰이는 게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럴 수밖에 없던 게 박정희 코치랑 되게 오래 통화를 했는데 막 주장을 막 하잖아요. 확인해보면 다 아니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였어요. 김종민 감독이 저러고 나서 나를 혼자 밥을 먹게 두고 다 데리고 나갔다. 근데 제가 취재를 해보니 보통 남자 코치들은 공을 많이 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김종민 코치가 보통 밥을 먹으러 나갈 때는 이호희 코치랑 주로 나가고 그 볼 때려준 남자 코치들은 나가려면 같이 나가고 아니면 힘들면은 여기서 밥을 먹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혼자 밥 먹은 적이 거의 없었다는데 근데 박주영 코치는 거기서 직장 내 왕따를 당했다고 이런 식으로 약간 풀린 거예요. 그래서 들어보니 한 번도 밥을 혼자 먹은 적은 없다 그러고 그리고 원래 이동할 때도 감독 박주영 코치 그리고 남자 코치가 셋이 같이 탔는데 박주영 코치가 그 사건 이후로 김종민 감독이 자기를 안 태웠다는데 들어보니 본인이 불편하니까 카니발 타고 이호희 코치한테 타라고 한 거래요. 그러니까 계속 주장하는 게 계속 틀리니까 그러면은 이게 신빙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뭐 목을 졸랐다는데 저는 그 말도 좀 믿겨지지가 않는 거죠. 왜냐면 안 졸랐다. 근데 목격자로 되는 트레이너나 코치들은 목을 조르진 않았다. 뭔가 이렇게 푸닥거리 비슷하게 했는데 이렇게 들이대니까 이렇게 미는 정도지 목을 이렇게 조르진 않았는데. 회경이 목 조르지 마세요. 네. 목을 졸랐다는 오딘이 나섰으니까. 그래서 점점 저는 그쪽에서 뭔가 물론 기자 입장에서는 불편부당하게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 한쪽이 말한 주장한 게 다 깨지니까 저는 그러면은 물론 뭐 어떤 뭐 팬분들은 뭐 감독과 코치가 다 한패된 거 아니냐면 그건 제가 알 수는 없는 거고 근데 그걸 지켜본 다른 코치나 트레이너 분들이 아니라고 하니까 저는 그거에 다수가 아니라고 하는 걸 저는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그냥 취재 후기를 살짝 더 하자면 저는 사실 이 경찰 조사가 끝나고 검찰로 넘어갔다 그랬을 때는 끝났구나. 김종민 감독이 뭐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던 무언가가 있었나 보네. 라고 솔직히 저는 그냥 그렇게 판단하고 김종민 감독 나가야 되겠구나라고 사실 생각했거든요. 아니 근데 형사 사건은 어떤 경찰에 고발이 들어가면 다 검찰 송치하게 돼 있어요. 그랬는데 네. 검찰에서 증거 불충분하다. 네. 수사가 너무 미진하다. 다시 해라라고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이거 조금 다르게 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그냥 개인적으로 좀 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길어지겠다. 이 일이 길어지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도로공사에 가장 먼저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하냐. 근데 도로공사는 확고하더라고요. 우리가 섣불리 움직일 수는 없다. 맞아요. 왜냐면 도로공사 같은 경우도 내부적인 이제 공기업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내부 조사를 좀 꽤 강하게 했어요. 선수들도 부르고
물론 이제 사법적인 조사는 또 별도로 진행을 했을 때 아마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겠구나라는 판단을 내리고 아마 김종민 감독으로 가겠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걸 보면 사실 좀 도로공사 내부에서는 박종익 코치의 진술보다는 김종민 감독의 진술에 약간은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은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뭐 누가 잘잘못을 떠나서 어쨌든 어느 팀이든 뭐 선수든 코칭 스태프든 아니면 코칭 스태프 내부든 아니면 선수든 갈등은 빚어질 수밖에 없다. 왜? 2명만 만나도 싸우는데 그럼요. 3명만 만나도 2대1로 패가 갈리는데 네. 여기는 몇십 명 되는 사람들이 모이는 조직이에요. 더군다나 남정원 기자도 얘기했지만 이 당시에 도로공사는 성적도 굉장히 안 좋았고 특히 외국인 선수 문제로 팀 내에서 남겨야 된다, 내보내야 된다라고 심하게 갈등이 있을 때예요. 그렇죠. 그게 가장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감독과 하필이면 이 코치였던 거야. 그러니까 이거예요. 김종민 감독의 불만은 구단이 부키리치를 재계약을 안 시켜줬는데 그럼 우리는 이제 이 니콜로바로 가야 되는데 왜 계속 다른 외국인 선수 영상을 보고 있냐. 니콜로바를 살려 써야 된다. 안 바꿔준다. 근데 박종익 코치가 계속 보고 있으니까 하지마. 니콜로바 어떻게 더 살렸을 생각을 해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왜냐면은 박종익 코치가 김종민 감독이랑 같이 트라이얼 현장 오래 같이 했던 인연이에요. 트라이얼 현장에 갔고 부키리치와 재계약을 못하고 니콜로바를 뽑을 수밖에 없었던 사연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인데 왜 안 되는 걸 하고 있냐면서 뭔가 타박을 하면서 뭔가 이제 갈등이 시작됐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거에 단순히 도로공사만의 문제가 아니고 맞아요. 뭐 V리그 크게 보면 우리 프로스포츠 전체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배웠으면 하는 건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하고 마무리를 지을 것이냐. 사실 여기는 터져버린 거잖아요. 이게 법정 싸움까지 갔다는 거 그냥 터져버린 거예요. 그렇죠. 내부적으로 둘이 해결이 안 돼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김종민 감독도 뭐 물론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이렇게 할 수는 있죠. 할 수는 있는데 조금 거기서 조금 나은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죠. 박종익 코치도 우리가 계속 이름이 나왔으니까 얘기할게요 그냥. 박종익 코치도 거기서 뭔가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죠. 결국 그냥 탁 이렇게 터져버린 거죠. 네. 그래서 좀 뭔가 어른들의 후배들에게 아직 어린 선수들에게 보여주기에는 조금 그러니까 저는 제일 큰 피해자는 도공 선수들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감독과 코치의 훈련 때 지시가 달라버리니까 선수들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되게 곤란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시즌에 도공이 성적이 좀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됐고 그런 건 결국은 그러니까 작게는 선수들이지만 크게는 팬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천체육관 와서 응원해주는 팬들한테 100%를 다 보여줘도 부족할 마당에 100%를 못 보여주는 상황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팬들이 떠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조금 더 책임감을 갖고 했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 주신 대로 이제 갈등은 어느 팀이나 이제 불가피한 건 맞는데, 네, 이걸 어떻게 조금 더 잘 해결하느냐. 깔끔하게 해결하느냐가 필요했었는데 그걸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뭐 이건 뭐 당사자 간에는 모두에게 분명히 잘못은 있는 겁니다만 여기서 이제 이게 또 누가 더 잘못했냐 뭐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상거리 결과도 보고 그리고 사법적인 판단도 판단도 보고 하는데 네. 사실은 얘기를 할까 말까 했는데 상거리를 그렇게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코브 상거리는 좀 뭔가 이상한 뭐 물방망이 수준이긴 했습니다. 그동안의 전례를 보면. 근데 이상한 저는 판단을 할 때가 많아서 뭐 징계가 어떻게 나오던지 간에 좀 더 무겁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정말 이 모두에게 조금 더 생각할 만한 그런 과제가 된 것 같고요. 일단 저희로서는 팬들로서는 이제 정확한 그 판단, 앞서 말씀드린 뭐 사법적인 판단이나 또 조사 결과를 확실하게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스포츠는 플러스 최종의 무대 스포츠는 플러스 인터넷 없이